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9일 후면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권력 뒤끝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놓는 것이 아쉬워서인지 연일 윤석열 당선인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핑계로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셈이 무엇인지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최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네네. 그래서 뭐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심전심인지 아니면 짜고 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정상적인 출범을 해박 놓고 윤석열 당선인을 취임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 부패, 경제범죄 이것만 남겨놓고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후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법도 또 상정이 될 것 같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 오후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제 본회의 표결하는 거죠. 표결하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일단은 대통령 공포만 남기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죠. 뭐 거부권 행사할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정하면은 또 국민의힘당은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뭐 끝내고 그리고 오늘 자정이면은 또 종료가 되잖아요. 쪼개가 종료해버리고 쪼개기 해결을 해버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5월 3일 날 이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포를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5월 3일 날 본회의 표결이 이제 저 형사소송 개정안 이제 본회의 표결이 5월 3일 오전으로 지금 예상돼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10시죠. 예, 예. 이거를 이제 지금 대통령 쪽에 청와대 쪽에다가 이거를 이제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음 날로 하든지 임시국무회의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가 10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교체되는데 이게 뭐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긴밀한 청와대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율하에 오히려 이제 그 사령탑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청와대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의 도를 넘는 뒤끝 회방이 당과 청에서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도 국회 운영위를 지금 단독으로 소집해가지고 국회의원 많은 게 뭐 그냥 깡패예요, 깡패. 그래가지고 이른바 사개특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특위 그 구성안을 일방으로 강행 처리해버렸어요. 국민의힘은 뭐 간사인가 한 사람이 가서 항의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항의하는 척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이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은 말로는 결사저지하고 이게 무슨 국내 모든 언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할 것 없이 다 반대하는데도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 다 평하니 우리가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네. 하다못해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보면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아주 결사저지하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 국민의힘당이 늘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당을 개혁해야 된다. 저기를 좀 제대로 개혁해야 좀 정치가 바로 된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사실 국민의힘 당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금수환박법도 사실은 권성동 씨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가서 다 타협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깜짝 놀래고 이거는 뭐 또 보수 진영 국민들 말고 중도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서 권성동이 물러나라 그러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뭐하냐까지 완전히 그렇게 가니까 사실은. 아닙니까? 그렇게 가니까 뒤늦게 이제 사실은 뭐 저항을 한다, 뭐 필리버스터 한다 이랬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의석의 불균형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막을 수는 없으나 네. 사실은 그 안건에 대한 국민의 어떤 민의를 반영해서 어떤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투쟁하는 모습 보여달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김은혜 예.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후보죠. 예,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 당선 그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지지율이 빠졌어요. 오히려. 그러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금수환박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수들이 결집해서 오히려 올라간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투쟁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워낙 뭐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국민도 야 그래도 6.1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도 밀어줘야지 해갖고 지금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당 이제 반성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특별히 이상한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이제 사실은 그 정권을 잡은 우리가 대체로 10년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정권 잡아서 입법, 사법, 특히 뭐 문재인 정권은 입법을 뭐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행정도 지지도도 높았고 뭐든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정권이 이렇게 이제 교체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5년간의 통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합격 점수를 준 거예요. 이런 불합격 점수를 받으면 사실은 스스로 정권 재창출에 왜 실패했는지를 사실은 겸허히 반성하고 또 뭐 정권이 바뀌면 사실 보통 우리는 아직까지 정권 바뀌면 그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하게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그 보수 진영 대통령 2명을 다 잡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임기 내내 잡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두려움 속에 겸허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 정부가 여하간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실패하면 국가적으로 불행해지고 국민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잘 출범해서 그래도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식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평소에는 입 다물고 소통 안 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손석희와의 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국민청원에 또 자진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그 국민청원 청와대 사이트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 어떻게 해놨냐면요. 그 국민과 함께 만든 정부다. 이렇게 정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그 청원에 마지막 청원에는 내가 직접 답변합니다. 이래가지고 영상을 혼자 답변하는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들어가 보면 아주 기분만 나쁠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내용도 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이제 국민과 함께 그 한 정부다. 이 이제 동행을 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하고만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본인은 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한두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 출신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에 알았던 사람 또 부산에서 그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알았던 사람들이 외골수라고 얘기한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 듣고 또 이 고영신 TV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 행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완전 외골수. 그러니까 뭐 다음 정권이 잘 되건 말건 내 할 말 다 하고 그냥 내 편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일단 보니까 하여튼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 거가 사실 조금 약간 갑작스럽고 국민들이 약간 당황하고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손석희하고
JTBC 전 사장이죠. 네. 대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도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마땅치 않다. 위험한 발상이다. 자기는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근데 광화문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용산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나요? 자기도 사실은 광화문을 가겠다고 그러고 그 광화문 위원회도 만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광화문은 여러분들 뭐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세종문화회관 뒤에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게 정부 청사가 있지만 뭐 빌딩 하나 있고 그 옆에 외교부 건물도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긴 이미 민간인들이 다 들어와서 사실은 있기 때문에 협소하죠, 뭐. 거기로 옮기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러고 나서 안 옮긴 건데 굳이 옮긴다면 제가 볼 때는 용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용산이란 땅을 사실은 1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남산에서 한강으로 쫙 펼쳐져 있는 땅에 미군들이 아주 저층으로 사실은 이제 청군이 있다가 일군이 있다가 미군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던 땅이고 그니까 그 우편번호도 샌프란시스코 96307이라고 미국이에요, 미국. 그 땅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카츄샤에 근무해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거기 뭐 근무도 하고 또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안은 완전히 미국의 치외법권 지역 미군이 갖고 있던 땅. 아직도 다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그 땅이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로 옮겨가는 걸로 결정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50만 평방미터를 미군이 지금 바이든 방한 전에 먼저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반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집무실에서 900m 거리에 있는 부지를 다 미군이 먼저 주는 거예요. 앞당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근데 굳이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옮기자면 그게 저개발 지역이니까 사실은 이제 잘 개발하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제가 볼 땐 좋은 발상인데 단지 느닷없고 국민이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많은 국민이 놀랐는데 제 느낌은 청와대에서 이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쫙 돌려보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까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좀 이게 좀 식물화 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 여론전은 완전히 고수예요. 문재인 대통령 타겟면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양산으로 가면서 데리고 가는 그 오종식 기획비서관 이 사람이 메시지하고 여론조사만 5년 동안 청와대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이 돌아간다 이런 것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오종식 기획비서관이 열심히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거 잘 치면은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전이에요. 그래서 탁현민 데려가서 좋은 이미지 영상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수많은 어떤 글들 그리고 연설문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운동권식의 연설문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들이 전부 이 팀들이 만드는 거예요. 오종식 기획비서관. 그리고 이 이제 오종식 기획비서관이 고려대 나왔는데 거기 운동권 출신인 모양이에요. 그게 뭐 글 잘 쓰고 감성적인 글들 이제 그런 것들을 썼던 거고 신혜현 부대변인. 그 다음에 연설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 데리고 지금 양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양산 그 새로 지은 그 사저를 보시면은 완전히 중세 무슨 성곽같이 엄청나게 저는 왜 그렇게 소통은 전혀 안 할 어떤 그 뭐 방어망 속에 있는 성 같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그 SNS나 특히 이제 이게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이잖아요. 이 연설문 쓰는 친구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 공보, 연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에 가서 말은 잊혀진 사람,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부속실에 있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집사들을 데리고 와야 하거든. 근데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는 그런 참모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실무 책임자들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흔한 말로 상황 정치를 좀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당선 아직 뭐 정부가 공식 출범은 안 했지만 그 이제 이 지지율이 낮은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대 노론이 높은 것. 이런 걸 보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는 방식도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적입니다. 먼저 손스키하고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까 뭐 상당히 세게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 사이트 개편에서 국민과 함께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사실은 이걸 그대로 뭐 우리가 한다면 우리 편 국민과만 함께한 정부임이 내려야 될 텐데 이렇게 그럴싸한 문구를 해놓고 저널리스트하고 자질이 좀 의심되는 그 손스키와 대담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원맨쇼 자기 자랑하면서 계속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디스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답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비수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황당한 언행 이걸 보면은 나름대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서 보통 사람이 되겠다는데 자기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이다. 이걸 또 누가 궁금해 하지도 않는데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는 가서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이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200만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차하면은 뭐 이쪽에서 혹시 자기들 얘기대로 뭐 정치 보복성 무슨 수사를 한다든가 어찌가 하면은 이제 그 팔로워 200만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겁주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모두의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 힘당의 어떤 태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당도 제대로 지금 싸우지 않고 또 우리 인수위도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고 너무 지지부진해요. 내각 인선도 지금 사실 일부 이제 마땅치 않은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생각보다 약체일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약화시키겠다. 지금 이제 이런 완전히 주저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이제 속된 말로 깜보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후임 대통령한테 좀 애우도 차리고 뭐 덕담은 고사하고 완전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은 이제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임기가 10일도 안 남은 10일 정도 남은 사람이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됐고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하지 말라는 거죠. 국방부 청사 합참 이런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그 외교부 장관까지 연쇄 이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안보를 갑자기 이제 그 위험한 안보가 엄중한 시기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안보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지금 평화를 이끈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안보가 엄중해진다고 하는 건 완전히 자기 모순적인 거고요. 태도가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에 오잖아요. 오면 자기 또 만나는 거예요. 미국이 뭐 요청해서 만난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 개입이 없다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만나요. 미국이 만나자 해도 이제 우리는 이제 물러나는 정권이니까 새 대통령하고 잘 이야기하시오 하고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21일 잽싸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만나는데 22일 문재인이가 왜 만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은 미국이 요청한다고 했지만 주미대사라든가 또 다 동원해갖고 거기서 요청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보통 사람이고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퇴임 후에 활동 포석을 지금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청와대 사이트 개편해 놓고 나서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에 내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과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성공했다.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요. 나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5년 만에 단임으로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정권을 이제 야당에게 넘겨주고 가지만 나 역시 성공한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비판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훌륭하고 성공한 나라다 하는 게 그 일반 또는 약간 보수 성향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 가지고 과거의 그 정권은 사실은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하고 심지어는 그 노무현 그 자기의 친구이자 또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들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설치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쇠고기 협상, 한미 소고기 협상도 노무현 대통령이 타결시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전부 인정하지 않고 적폐로 하고 그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 망신 주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그 문재인은 정치하지 마라. 그 말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서 막판에 임기가 지금 뭐 10일 남았는데도 계속 그 다음 대통령을 디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약점, 국민 지지가 없는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떠한 타협과 대화와 소통도 없이 검수완박법을 일사불란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정부가 아예 그냥 제대로 한번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야당의 지금 이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의 우위가 171석인데 이게 이제 뭐 범 180석에 어떤 우위가 2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도 그냥 뭐 지금 보여주는 거죠. 뭐 완전히 실력대로 대화 타협은 없다. 힘대로 실력대로 하자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대로 그렇게 하고 가는 마당에 하나도 협조도 안 해주고 또 나가서도 양산에 앉아가지고 이 상황으로서 그 장애 정치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빠지는 일이죠. 지금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로서 검수완박법은 사실상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인사청문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월 10일이면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25, 26일 날 이번 주에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번 주에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데 그걸 다 보이콧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뭐 서너 명씩 하는데 6일까지만 지금 잡혀 있고 또 나머지 한 4명 정도 김인철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일정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이에요. 결국은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정부 정상적인 출범을 못하게 해놓겠다. 출발부터 개문발자하고 절름발이 이 정부가 되도록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술책이나 음모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절대로 마지막까지 순조로운 정부의 출범, 다음 정부 출범 못 해주겠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지지층이라든가 아, 역시 이쪽이 힘이 있구나. 우리가 뭐 젖다기 가지고 사기 죽을 필요 없다. 그런 측면도 단기적으로는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이 물러나더라도 양산에 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친문 세력, 대깨문들 지지를 받으면서 장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당 내에도 뭐
민주당의 대다수가 친문 세력 아닙니까? 또 청와대 출신만 해도 한 40~50명 돼요. 예, 청와대에서 이 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봉화마을에 내려가고 정치적인 어떤 현실 정치 개입을 하려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불행한 사태까지 빚었는데 그 교훈이 충분히 옆에서 뼈저리게 봤을 텐데 이 문제는 그 교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나갔어도 지금 내 지지율이 45%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말 이런 높은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을 깔보고 무시하고 지금 조롱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절대로 감옥은 안 간다.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력으로 국회 입법권과 자기의 영향력 이런 실력을 발휘해서 감옥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평화를 안착시키고 예. 코로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빈부의 격차도 해소하고 그렇게 한 성공한 대통령이다. 이걸 이제 끝까지 우길 것 같습니다. 우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정권을 0.7% 차이 포인트 차이로 이제 뺏기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죠. 예. 그때는 아직 태세 전환 그리고 이제 패배 충격 이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사귀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현 단계로서의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미리 가서 무릎 꿇어버린 게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간단히 휘어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 얘기대로 결사저지하고 이거 안 된다고 가서 들어놓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했다면 우리가 큰 코 다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또는 검찰 때 엄청난 이제 수사력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뭐 좀 가혹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칼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단은 오히려 이제 약간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지금의 흐름을 이제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울산 수사뿐만이 아니고 김경수 사실은 그 드루킹 매크로를 통한 이런 조작 사건도 있고 그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당장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문다의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이혼했다는데 그 사위 사모 씨, 그 이스타 항공 거기에 이상직 의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것만 제대로 수사해도 이건 부패 사건입니다.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직 사건, 그 다음에 또 김학의 그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건 뭐 대통령이 막 수사로 지시하고 그런 이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실은 수사거리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거 검수완박해서 검찰도 2년간 무력화 시켜놓고 아까 우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추진해 가면서 중수청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2년간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묶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사실은 내각 인선도 좀 우리가 보면 몇몇 사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민심의 약한 고리를 타격하면은 사실 국회 우위를 2년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선전한다면 2년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거의 무력화. 2년 뒤에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입법권을 못 가져가면 5년 내내 그냥 그렇죠.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5년 내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여건이 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